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말하면서 김원봉에 대한 그 평가를 했었죠. 그 김원봉이 이제 광복군에 합류하면서 국군 창설이라든지 한미 동맹의 뿌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당한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여름을 앞두고 정부가 그 국민의 그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누진제 개편 3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가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 일단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나요? 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개편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3단계, 이제 누진제가 지금 3단계인데요. 누진 네.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쓰는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좀 확대하자는 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7, 8월에 누진제 3단계를 폐지하자. 3단계를 2단계로 줄이자는 얘기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누진제를 전면 폐지. 예, 아예 없애버리자. 네, 48년 만에 누진제 시행을 전면 폐지하자는 얘기했는데, 여론은 누진제 전면 폐지가 44.3%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3단계 누진 체계를 유지하면서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자. 그것이 이제 2단계. 두 번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누진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찬성 의견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진제 전면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그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그 가구 수가 1,400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누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 국민 여론을 조사해 보면은 그 전기료 누진제 폐지 완전 폐지에 대한 그 찬성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정부에서는 일단 누진제 자체가 다 폐지가 되면 오히려 전기를 좀 적게 쓰는 좀 저소득층은 오히려 전기료가 더 오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또 공청회가 열리는데 가장 그 합리적인 안,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누진 전면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한 연령대를 보면 30대에서 가장 높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여름철에 에어컨을 상당히 많이 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세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 이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면 이런 세금 폭탄, 이제 전기요금 폭탄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를 쓸 때 누진제 때문에 좀 덜 쓴다든가 이런 고민에서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30대에서는 누진제 전면 폐지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누진제 폐지에 따라서 또 역시 그 한전의 또 수익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또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그 요인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또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기요금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충일 추념사와 관련 논란을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일단 문 대통령은 그 추념사에서 그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또 그 국민의 또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예, 발언에 얼마나 공감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국민 10명 중 5명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52.9%가 공감을 하고요. 그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42.9%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고 또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그 반대 의견이 뭐 적지 않게 나온 이유는 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60세 이상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0.6%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공감한다는 의견은 40대에서 63.8%로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네. 본다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좀 비토적인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지역이라고 지금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의외로
의외로 공감과 비공감 의견이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면은 상당히 대구 경북에서는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뭐 일단 어쨌든 지금 국회가 상당히 지금 열리지 않고 지금 여야가 지금 대치 상황에서 본다면 뭔가 보수와 진보가 어떤 통합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류도 좀 있지 않나 하고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77.9%가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고 네. 응답을 했고요. 중도 보수에서도 60%. 그러니까 보수라고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이 뭐 보수가 됐든 중도 보수가 됐든 간에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보편 타당한 얘기라도 역시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의견에 따라서 상당히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추념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상 김원봉 선생을 언급함으로써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약상 김원봉 선생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정치권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발언이 없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공감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예, 지금은 좀 더 그렇습니다.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약상 김원봉 선생을 언급함으로 해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 대통령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그 이제 김원봉에 대한 그 독립유공자 그 서운에 관해서 또 상당히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4월달에 조사한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4월 1주차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그 찬성 의견이 서운을 주는 거에 대해서 네. 찬성 의견이 39.5%고 네. 반대 의견이 39.2%로 네,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고 의견 유보층이 근한 30%에 네, 가까운 그렇습니다. 거로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의외로 찬성 의견은 40%로 지난 2달 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별 변화가 없는 거로 나타났지만 반대 의견은 45.6%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약상 김원봉 선생님을 추념사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김원봉에 대한 그 독립유공자 서운에 대한 그 반대 의견이 좀 높아졌는데 그 역시 이 김원봉의 그 독립투쟁 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반대하는 계층은 좀 그동안에 없었죠. 다만 이제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든지 아니면은 6.25 남침과 관련해서 뭐 그쪽 북한에 뭐 분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또 문제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도 좀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질문을 보면요.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어혈단장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운에 대해서 찬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양쪽 의견이 다 들어간 거죠. 북한의 최고위직을 지냈는데 독립유공자인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훈장, 서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당시에 상당히 팽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사에서 다만 이제 요일단장 김원봉 선생에게 훈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단순히 물어봤을 때는 찬성 의견이 훨씬 높은 걸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일단장 김원봉 선생의 독립투쟁에 대해서는 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서운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냈고 북한 정권 수립에 동시에 기여를 했던 김원봉 선생에게 독립유공자라는 이유만으로 서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한 것으로 지난번에 나타났는데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사 추념사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 상승했다고 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역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거는 뭔가 좀 부적절했다 생각하는 게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이 애국 앞에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찬반이 팽팽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수용이 되는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은 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조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이번에 반대 의견이 75.7% 나타났는데요. 지난번에선 지난 두 달 전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56.9%포인트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비교했을 때 약 18%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발언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약산 김문봉 선생에 대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함으로써 이 뭐랄까 보수들의 좀 심기를 건드렸다 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유공자 김문봉 선생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80년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그 TV에서 상당히 늙은 노인인데 그 사람을 잡아다 이제 수용소에 넣고 재판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다시피 했습니다. TV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상당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리옹의 학살자라고 불렸던 밥이라는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에 미군을 좀 도와줬다가 남미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 남미로 도망을 가서 숨어 살다가 그 나이가 70이 먹은 노인네를 잡아와서 그 사람을 단죄를 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도록 그 판결을 내려주고 결국은 감옥에서 사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노인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나이들은 정말 힘없는 노인네처럼 보여줬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끝내는 단죄하는 그 프랑스 사람들을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도 이제 독립이 되고 난 뒤에 이 친일 청산이라는 걸 좀 제대로 했다면 좀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약산 김문봉 선생이 말에 의하면은 친일 경찰 노독술 사람한테 잡혀가서 상당히 치욕을 당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살기가 매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친일 청산이라는 그런 것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은 여전히 역사는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일부는 아직까지도 그 1945년도에 좀 머무러져 있는 이런 역사관을 보면서 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역시 김원봉 논란은 그 또 하나의 그 분단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서 그 역사적인 평가가 내려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RSC 김미연 소장님과 함께 지난주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